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6가지 식물, 찔레나무, 차나무, 차조기, 참나리, 참당귀, 그리고 참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식물들이 가진 놀라운 효능과 특징, 그리고 정원수로서의 활용법까지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에 도움이 될 다채로운 정보들을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 볼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을 얼마나 많이 지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주변의 식물들이 얼마나 귀하고 유용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깨달음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각 식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현대 과학이 밝혀낸 놀라운 성분들까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찔레나무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시 돋친 야생 장미로 익숙한 찔레나무는 봄이면 순백의 하얀 꽃을 탐스럽게 피우고 가을에는 앙증맞고 붉은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변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데요. 찔레나무는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작은 키 나무로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척박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고 추위에도 강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 정원수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찔레나무는 정원수로는 울타리로 많이 심어 자연스러운 경계를 만들고 화사한 꽃과 붉은 열매로 조경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찔레나무의 한약명은 석산호 또는 영실인데요. 그 약효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 부위별로 놀랍도록 다양합니다. 먼저 찔레꽃은 그윽한 향기뿐만 아니라 더위를 식히고 위장을 편안하게 하며 출혈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옛 선조들은 찔레꽃을 증류하여 만든 화장수를 피부를 곱게 가꾸는데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찔레꽃이 피부 진정 및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찔레 열매인 영실은 여성 건강에 아주 뛰어난 효능을 자랑합니다. 영실은 여성의 생리통, 생리불순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변비, 신장염, 방광염, 각기, 수종 등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부종과 야뇨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상동맥을 확장하여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죽상동맥 경화증을 억제하고 불면증 개선, 뇌기능 향상 및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팔방미인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은 열매 하나에 이토록 다양한 효능이 담겨 있다는 것이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찔레 열매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제 과정을 거쳐 사용해야 하고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찔레나무 뿌리는 장미근이라는 한약명으로 불리며 산후풍, 산후골절통, 부종, 어혈, 관절염 등의 효험이 있습니다. 특히 찔레 뿌리로 담근 술은 산후풍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의 기침, 경기, 간질에도 효과가 있으며 최근에는 항암 효과까지 밝혀져 현대의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열해독, 활혈통락, 이습, 거풍 효능이 있어 폐용, 이질, 관절 류머티즘, 안면신경마비, 반신불수, 토열, 코피, 변열, 월경불순, 대하, 유뇨 등 다양한 질환에 폭넓게 활용됩니다. 빈뇨와 유뇨증, 당뇨 관리, 타박상 완화, 관절 통증 경감, 신장염 및 부종 억제 효과도 있으며 피부 미백과 세포 노화 억제에도 도움을 주는 등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찔레나무 새수는 어린이 성장 발육에 도움을 주는 귀한 약재입니다. 비타민 C를 비롯한 항산화 물질과 식물성, 성장 호르몬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특히 좋으며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찔레나무는 활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꽃은 증류하여 화장수로 만들거나 향긋한 차로 마실 수 있습니다. 열매는 말려서 다려 먹거나 가루 내어 먹고 술에 담그거나 엿처럼 조청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뿌리는 술을 담그거나 율무살로 막걸리를 빚어 먹기도 합니다.
새수는 생으로 먹거나 나물, 샐러드, 장아찌, 발효액 등으로 만들어 먹고 잎을 말려 차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버릴 것 하나 없는 유용한 식물이죠.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차나무입니다. 차나무는 우리 식생활과 문화에 깊숙이 자리 잡은 중요한 식물인데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원산의 차나무과 상록 관목으로 높이는 15m 정도 자랍니다. 수피는 회백색이고 잎은 어긋나며 타원형이고 가장자리에 물결 모양의 잔톱니가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는 흰색 양성화가 잎겨드랑이에 피어나 소박하지만 고귀한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차나무는 남부지방의 사찰이나 주택 조경에 주로 활용되며 단독 정원수, 표본수, 산울타리로도 심어져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차나무의 대표적인 효능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차에 풍부하게 함유된 카테킨 등의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젊음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 개선에도 탁월한데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여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녹차는 소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식후에 마시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오랜 세월 동안 문화를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휴식,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어왔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 자체가 명상과 같은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차나무는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므로 정원 토양, 2탄, 펄라이트를 같은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2탄 대신 소나무 껍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퇴비와 같은 유기물을 추가하면 토양 구조와 영양소, 공급을 개선하여 차나무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성장 기간 동안 매달 균형 잡힌 비료를 주는 것이 좋고 따뜻한 곳에서는 봄에 심는 것이 이상적이며 가을에 심는 경우에는 12년간 특별히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식은 5월에서 6월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식물은 독특한 향이 매력적인 차조기입니다. 차조기는 꿀풀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풀로 차지기 또는 소엽이라고도 불립니다. 잎과 줄기가 자주색을 띠고 독특한 향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며 잎의 색은 진한 자주색, 녹색, 보라색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얼핏 들깨나 깻잎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 효능은 훨씬 특별하여 약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일본에서는 시소라고 불리며 다양한 요리와 약재로 활용됩니다. 차조기의 한약명은 자소엽입니다. 차조기 잎은 초기 감기 증상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약재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으슬으슬한 기운을 없애주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소화불량, 가래, 그리고 해산물로 인한 배탈에도 효과적이며 특히 게를 먹고 탈이 났을 때 구금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차조기의 해독작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차조기는 염증을 해소하고 항산화 효소를 만들어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막힌 기를 풀어주고 어류로 인한 복통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마황이나 계지보다 약효가 온화하여 가벼운 증상에 주로 사용되며 임신 중 태아를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어 임산부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습니다. 발한, 진해, 건이, 이뇨, 진정 및 진통 효과까지 겸비하고 있어 그야말로 만능 약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조기 종자는 기침을 먹게 하는 데 좋고 줄기는 힘줄이 당기고 아픈 증상이나 다리가 붓는 각기병 등에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차조기는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알레르기와 염증에 효과적이며 강한 살균, 방부 효과가 있어 생선회와 함께 먹으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높은 항암, 항알레르기 효과까지 밝혀져 현대의학계에서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조기는 활용법도 무궁무진합니다. 따뜻한 물에 우려내 차로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불량에 도움을 줍니다. 차조기 차는 우려내는 온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재미도 있습니다. 쌈 채소로 먹거나 잎을 넣어 일본의 전통 음식인 우메보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약용으로는 잎을 다려 먹거나 생즙을 내어 마시고 가루로 만들어 환부에 바르기도 합니다.
탈모 예방 및 발모 촉진을 위한 발모제나 발모차, 발모 스프레이를 만드는 데도 활용됩니다. 하지만 몸이 허약하거나 땀이 많이 나는 체질은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고, 자주색이 연한 것보다는 앞뒷면이 진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어나 혈어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차조기는 그늘에서 34일 정도 말린 후 햇볕에 23시간 정도 말려 완전히 건조한 후 김장 봉투에 담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보관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 과정이 중요한 약재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참나리입니다. 참나리는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알뿌리 식물로 키는 12m까지 꼿꼿하게 자라며 여름의 절정인 7월에서 8월에 붉은색 바탕에 검은 자줏빛 점이 박힌 화려하고 이국적인 꽃을 피웁니다. 줄기와 잎 사이에 짙은 갈색의 살룬, 즉 주화가 달리는 것이 특징이며, 씨앗을 맺지 못하고 주화나 알뿌리의 비늘줄기를 이용하여 번식합니다. 참나리의 꽃말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참나리는 강장 효과가 뛰어나 몸이 쇠약할 때 기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병을 앓고 난 후나 기력이 떨어진 경우에 좋은 보양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개선하는 청심환신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침과 가래를 먹게 하는 진해거담 효과도 있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의 효과와 남성의 정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울증 개선, 변비 개선, 여성 갱년기 장애 개선 효과가 있으며, 언어와 행동이 어눌해지고 미각이 상실되었을 때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폐를 윤택하게 하여 기관지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폐가 건조해져 발생하는 기침 등의 참나리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참나리의 활용법으로는 가을이나 봄에 비늘줄기를 캐서 말려 약용으로 사용하거나 비늘줄기를 생으로 갈아 잼처럼 먹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를 가루 내어 식초로 반죽하여 환부에 붙이기도 하고, 백합 참나리 비늘줄기를 말린 것을 타려 차로 마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래나 기침, 설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백합과 식물에는 기본적인 독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참나리는 주화를 여름이나 가을에 뿌리거나 냉장고에 저장했다가 이른 봄에 화단에 뿌려 번식시킬 수 있으며, 주화를 심고 23년 정도 지나면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그 보답을 받는 식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약재로 많이 활용되는 참당귀입니다. 참당귀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키는 12m까지 꼿꼿하게 자라며 깊은 산골짜기나 냇가 근처의 습하고 비옥한 땅에서 자생합니다. 주로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며 그 약성은 온화하고 맛은 달면서도 씁쓸합니다. 꽃은 붉은 자색이고 잎은 넓고 큰 것이 특징이며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참당귀는 한약에서 여성의 성약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 건강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을 보충하고 월경을 조절하며 월경통을 제거하는 보혈 효과가 뛰어납니다. 특히 출산 후 여성의 자궁 건강 회복에 도움을 주며 폐경 후 여성의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증상 완화에도 기여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여 통증을 멈추게 하는 활혈 작용과 몸속의 나쁜 피인 어혈을 제거하는 거 작용도 합니다. 최근에는 항암 작용이 밝혀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당귀 추출물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건망증, 불면증, 정신불안 등의 증상에 효과가 있으며 몸이 마르고 초췌하거나 어지럽고 눈이 아물거릴 때도 사용됩니다. 참당귀는 신경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당귀의 주요 성분으로는 데쿠르신, 데쿠르시놀 안젤레이트, 엄벨리페론 등이 있습니다. 특히 데쿠르신과 데쿠르시놀 안젤레이트는 항노화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뇌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참당귀는 뿌리를 말려 십전대보탕, 보중이끼탕 등 다양한 한약 처방에 사용되는 귀한 약재입니다. 그 쓰임새가 매우 다양하며 많은 한약재의 주재료로 활용됩니다. 잎은 쌈 채소나 장아찌로 먹고 뿌리는 차로 마실 수 있으며
어린 싹은 꿀에 찍어 먹으면 향긋하고 쌉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귀 추출물은 피부 미용에도 좋아 임육제, 비누, 화장품 등에도 활용되어 피부 진정 및 보습 효과를 제공합니다. 참당귀와 일당귀는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원산지, 용도, 맛, 향, 잎과 꽃의 색깔, 식물체 크기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참당귀는 한국 원산으로 주로 한약재로 사용되며 달고 매우며 향이 약합니다. 잎은 넓고 크며 연한 녹색이고 꽃은 적자색입니다. 식물체 크기는 12m로 큰 편입니다. 반면 일당귀는 일본 원산으로 쌈채소로 많이 활용되며 달지만 덜 맵고 향이 강합니다. 잎은 좁고 작으며 짙은 녹색의 윤기가 나고 꽃은 흰색입니다. 식물체 크기는 6090cm로 참당귀보다 작습니다. 효능 면에서도 참당귀는 보혈, 활혈, 거, 항암 효능이 돋보이며 일당귀는 조혈, 면역력 향상, 진통, 진정,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참당귀는 해롭지는 않으나 질병이 치유되는 대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적절한 시기에 중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식물은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입니다. 참외는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참외는 정원수로 심는 경우가 드물고 효능이나 한약명에 대한 정보는 웹 검색 결과에서 자세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외는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C,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여름철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부족하기 쉬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며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몸속 노폐물 배출에도 기여합니다. 달콤한 맛은 기분 전환에도 도움을 주어 무더운 여름날 활력을 되찾는데 안성맞춤입니다. 자, 이렇게 찔레나무, 차나무, 차조기, 참나리, 참당귀, 그리고 참외까지 6가지 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 식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의 선물, 이 식물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지혜를 얻으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